(1951년 6월) 말 유엔은 공산 측에 정전 협상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틀 뒤 공산 측이 이 제안을 수락한다.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초기에 정전 협상은 개성에서 열렸다가 곧 판문점으로 옮겨진다. 빨리 끝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 달리 정전 협상은 전쟁만큼이나 힘들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양측 모두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서로 상대의 양보만 고집했다. 유엔군은 군사 분계선을 현재의 전선으로 정하자고 한 반면 공산 측은 전쟁 이전의 38선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또 공산 측은 전쟁 포로를 포로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일괄 송환하자고 했다. 하지만 공산 측은 대부분의 유엔군 전쟁 포로를 죽인 뒤였다. 10만여 명의 유엔군 전쟁 포로 가운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13,000명에 불과했다.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유엔군 전쟁 포로들은 고문과 극심한 배고픔이 계속됐던 악몽 같았던 포로 생활을 털어놨다. 중공군은 이들을 세뇌하고 재교육해서 공산주의자로 전향시키려고 했다. 또 총을 겨누고 강제로 미국에 반대하는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의약품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를 할 수 없었다. 수많은 유엔군 전쟁 포로들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굶어 죽었다. 반면 공산군 전쟁 포로의 수용소 생활은 그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다. 이들은 유엔군 경비병보다 동료 포로를 더 무서워했다. 공산군 포로들은 반공산주의자와 친공산주의자로 양분됐고 이 양측 간의 충돌로 사상자가 생기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그러면 공산 측은 정전 협상에서 이 일을 꼬투리 삼아 물고 늘어졌다. 양측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고 정전 협상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그리고 정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동안 전선에서의 긴장감은 높아갔다. 특히 긴장감이 높았던 곳은 38선 바로 위에 철의 삼각지였다. (1951년부터) 5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부근에선 뺏고 빼앗기는 접전이 수없이 반복됐다. 그러다 잠시 전투가 없을 때는 다른 일로 바빴다. 다음 전투를 위해 고지를 튼튼히 정비해야 했다. 철의 삼각지 부근은 양측 군인들이 판 참호가 사방에 널렸다. 참호에서 퍼낸 흙으로는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쌓아 올렸다. 이렇게 쌓아 올린 고지에서 유엔군은 공산군을, 공산군은 유엔군을 주시했다. 시간이 남으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 고향에 편지를 쓰거나 예배에 참석해 전사한 전우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다. 죽은 전우들을 위해 기도했고 내가 죽게 되면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나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이기적이니까. 카치 이등병이었습니다. 이들의 이기적인 기도는 단 하나,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1952년 여름, 미 제8군은 여전히 북측 고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북측의 고지를 하나라도 더 뺏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산 측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양측의 욕심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부근의 고지는 피로 물들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지가 불모고지로 포격의 민둥산이 된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불모고지는 근처에서 가장 높아 주변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었다. 1952년 6월 유엔군은 이 불모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작전에 돌입했다. 보병부대가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간신히 불모고지를 점령했지만 곧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만다. 이것은 9개월간 계속될 시속게임의 시작으로 이듬해 3월 유엔군의 승리로 끝났다. 양측 군인들은 정전 협상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지 쟁탈에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정전 협상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다. 유엔군은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공산 측을 더 압박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전투기를 이용한 공습이다.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확실히 우위를 점했던 부분은 제공권이다. 유엔군이 참전해서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 날까지 유엔군의 전투기는 북한을 가차없이 폭격했다. 유엔군의 전투기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기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B-29 슈퍼 포트리스다. 한편 한국전쟁에 새로 투입된 차세대 전투기들도 많았는데 이런 점이 전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F-86 세이버 제공 전투기를 투입한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 기종은 미국 전투기 가운데 최초의 후퇴익기로 날개가 뒤로 젖혀져 공중전에 강했다. 소련의 미그 15기에 맞서 한반도 하늘을 지킨 1등 공신이다. 1952년 유엔의 공군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해 미 공군의 전투기 출격 횟수만 1,500회였고 미 해군과 해병대, 유엔 비행편대에서 출격한 횟수는 더 많았다. (1952년) 여름 유엔군의 전투기가 북한 상공을 위협했다. 정전 협상에서 공산 측을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다. 유엔 전투기는 북한의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압록강 주변은 북한의 산업시설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또 한편으론 중국과의 국경선이기도 해서 중공군 전투기의 역공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유엔의 폭격기는 압록강 주변의 핵심 산업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제1 목표는 수력발전소였다. 세이버기가 중공군의 미거기를 감시하는 동안 폭격기가 수력발전소를 명중시켰다. 작전은 신속하고 기습적이었으며 성공적이었다. 이 폭격으로 북한 전력 공급의 90%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이 공습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미국의 전투기가 자기의 주요 시설을 강타하고 대단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 전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